안녕하세요. 밀라의 북테라피입니다. 오늘은 어떤 팀장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팀장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라는 책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2016년에 제가 처음 팀장이 되고 자충우돌하던 과정에서 구매했던 여러 책들 중 한 권인데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수시로 읽고 있는 애독서입니다. 저자는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부회장인데요. 저자가 실제로 조직 생활을 거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에 더욱 공감이 됩니다. 팀과 팀장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알자. 팀 역량을 극대화하는 팀장이 되어라. 팀원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팀장이 되어라. 유능한 팀장의 커뮤니케이션은 뭔가 다르다. 위로부터도 인정받는 팀장이 되어라. 이렇게 총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장의 주제와 연관해서 팀장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민과 연계해 목차를 보시며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5년 가까이 팀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물론 제 주변 팀장들이 많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팀원에서 팀장이 되면 주변 동료들이 어제까지는 같은 팀원이었기에 민주적인 팀을 만들어야겠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는데요. 저자는 민주적인 팀은 없다. 다만 합리적인 팀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합리란 이치에 맞다는 뜻으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팀원의 의견에 귀는 기울이되 생각 없이 떠드는 민주라는 단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팀장 자신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 항상 반문해야 합니다. 유능한 사원이 무능한 팀장이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행운과 불운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에서 직급에 따라 요구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팀원과 팀장의 가장 큰 역할 차이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팀장이 나홀로 잘하면 낙제점이라는 거죠. 팀장의 기본 임무는 팀워크를 형성하고 팀원들을 뛰게 만드는 팀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말고 목표를 단순화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지만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나가다 보면 10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 추구하는 목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후 단순화해서 한 번에 하나씩 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장은 팀원들의 노동력이 아니라 자존심을 쥐어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기에 팀장이 노동력을 쥐어짜려 하면 팀원들은 일당받고 주어진 시간만 일하는 노동자가 되고 팀장이 자존심을 쥐어짜면 팀원들은 연봉받는 전문가의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인기 있는 것은 좋지만 팀원들의 인기를 의식하는 연예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인기가 있다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실적으로 승부하고 인간성으로 인기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팀원들의 인기를 의식한 여론 추종자가 되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팀원은 끌어안아도 부도덕한 팀원은 내쳐야 한다고 합니다. 모자라는 능력은 다른 사람이 보완해 줄 수도 있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개발이 가능하지만
부도덕한 특성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사실상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팀장이라면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할이 다르기에 그 말의 무게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시를 남발해 팀장의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정작 지시가 필요한 시점에서 팀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팀장이라면 팀원에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합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지시를 할 때는 과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시안을 분명히 하고 전후 사정을 가능한 선에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제를 맡은 팀원이 헤매고 있다면 팀원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지시가 구체적이고 분명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심은 뭔가를 해내고 싶어하는 의지이고 허영은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야심의 출발점은 자신의 내면이지만 허영은 변덕스러운 타인들의 찬사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팀장이라면 다른 사람의 칭찬에 감사하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허영심에 물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를 필요 이상 의식하게 되고 아부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팀장에게 필요한 업무 지식은 학습으로 얻을 수 있지만 필요한 리더십과 인간관계 관리 기술은 팀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폭만큼 습득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다루어 나가는 역량은 학습이 아니라 체험으로 다져지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되 항상 낙관적 시각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절대로 남 탓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인간관계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팀장에게 도움되는 실천적 방안들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의 말에 담긴 문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팀장이 되어 프로리그에 동참했다면 진정한 프로페셔널로서 자신의 역량에 기초한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이 길을 여는 열쇠는 자신의 역량과 노력이다. 고대 로마 시대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 실력에 기초를 두지 않는 건세나 명성만큼 못 믿을 것도 없다. 지금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저 또한 매일이 고민의 연속인데요. 이 책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팀장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팀장이라면 이 책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